전세금만 올려주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불행했다라는 것에 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재테크도 미니멀하게 하면 안 되나? 안녕하세요. 금융상품 없이 재테크하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오늘은 지금 10월 1일이고요. 지금 구독자가 9,8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 안에 1만 명에 도달할 것 같아요. 정말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유튜브 운영하는 7개월을 돌아보니까 미니멀 재테크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목만 미니멀 재테크 이렇게 지어놓고 한 번도 구독자님들께 제가 왜 미니멀 재테크를 하게 됐고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재테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정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제가 재테크를 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는지 먼저 이야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15년 12월에 결혼을 한 이후부터 재테크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건 결혼할 때 저희 자금이 전세금 1억 8천 그리고 그것에 보태서 빚을 보태서 결혼을 했습니다. 1억 8천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 다른 영상 보시고 댓글에 1억 8천이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적어두신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1억 8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1억 8천이라는 돈으로는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서울에 얻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이제 신혼집을 얻으려면 1억 8천이라는 돈이 대출 없이는 아파트로는 갈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저랑 제 남편이 번 돈으로는 그냥 전세금만 올려주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끝나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아이까지 갖거나 부모님이 이제 좀 편찮으시거나 이래서 목돈이 들면 오히려 지금 현 상태 유지도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이제 막 몰려오더라고요.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재테크를 시작했을 때 당연히 처음이니까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공부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재테크라고 써있는 모든 책은 다 빌려와서 읽고 그리고 신혼부부 재테크 이런 단어 있는 건 다 가져와서 읽고 온갖 금융상품, 금융용어 이런 것도 공부하고 한때는 경제신문 뭐 이런 것도 열심히 읽고 그것과 함께 옙테크나 이런 짠테크에도 되게 집중을 했어요. 버는 돈은 한정적이고 이제 그 안에서 많이 모으려면 돈을 안 쓸 수밖에 없으니까 옙테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각종 어플에 있는 이벤트 참여나 그리고 각종 어플에 출석 체크 이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 다 참여해서 맨날 쿠폰 받고 그래서 뭐 하나 물건 사려고 하면은 쿠폰 비교 다 하고 막 해피머니 막 문화상품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재테크를 열심히 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어서 뭐 막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부동산을 이제 내 집 마련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원래 자산이 1억 8천에서 집을 KB 부동산 시세로 하면 그때 당시에 1년 만에 3억 정도, 총 자산이 3억 정도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제 1년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불행했다라는 것에 더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10원, 100원, 1000원에 집착했던 날들 0.1%의 이자에 막 집착했던 날들 제가 어떤 거를 잘하고 못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남이 좋다는 거 그리고 수익률이나 저축률에만 집중을 해서 막 남이 좋다는 상품, 남이 좋다는 투자 이런 것은 그냥 무작위로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때거든요.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부하고 잃는다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투자는 못하면서 불안한 건 그대로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재테크라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로 다가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산이 3억으로 늘었는데도 이렇게 불행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엄청난 수익률로 자산 10억을 달성한다고 한들 내가 그때 가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크게 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생각한 동안에 얻은 결론은 제가 재테크 주관이 없이 남이 좋다는 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맞는 것만 찾아서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저는 정말 귀찮고 복잡하고 막 이런 어렵고 이런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미니멀 라이프 책을 읽고 미니멀 라이프를 막 실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재테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미니멀 재테크를 시작했고, 미니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는 금융상품 알아보는 걸 모두 다 그만뒀고요. 그리고 막 이자 하나에 0.1% 이자 하나에 막 울고 웃고 했었거든요. 이자도 그냥 더 이상 알아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지금 현재도 제가 적금을 들거나 예금을 들거나 할 때는 모바일 뱅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보험도 정말 그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알아봤어요. 이제 들까 말까 했었는데 안 하겠다고 다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는데 정말 많은 악플이 달렸죠. 그리고 연금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도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저랑은 잘 안 맞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연금저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저랑 잘 안 맞는다. 또 뭐 옙테크도 아예 안 하게 되었고, 옙테크를 그만두면서 가격 비교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가격 비교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해서 구입하는 거 말고요. 제가 예전에 그때 쿠폰을 모두 다 쓰고 했을 때는 모든 사이트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UF 따로, 쿠팡 따로, 뭐 따로 다 들어가서 모든 것에 막 모든 뭐 상품권 이런 거 적용했을 때 가장 저렴한 거만 몇백 원이라도 저렴한 거 찾아서 구입하던 거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옙테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저랑 안 맞기 때문에 그만뒀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자꾸 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거네? 이런 걸 발견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해가지고 옙테크도 그만뒀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그냥 안 하겠다는 게 미니멀 재테크냐? 그게 무슨 재테크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재테크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수익률과 저축률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리고 투자에 집중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정말 그냥 돈 관리 이꼬르 재테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재테크 잘한다 라고 말하는 친구를 보면 그 친구는 재테크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률로 자산을 불렸거나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내 돈 관리를, 내 소비 통제를 잘 하면서 소비 만족도를 높이면서 건강한 소비를 하고 건강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만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제가 재테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재테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미니멀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미니멀 재테크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자신이 어떤 재테크 가치관을 가질지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투자나 할 수 있는 재테크만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행복한 재테크를 하는 것을 미니멀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상품 가입하지 않는 게 미니멀 재테크가 아니에요. 미니멀 라이프가 물건을 모두 다 버리는 게 아니듯이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자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미니멀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재테크 하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융상품, 주식, 부동산, 그리고 그 외에도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동산을 워낙
20살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중에서 부동산을 선택한 거고요. 저와 달리 금융상품 공부하는 걸 재밌어 하시고 그리고 소소한 금액, 너무 큰 금액은 잃을 수도 있으니까 소소하게 뭐 10만원씩 20만원씩 조금씩 쪼개서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를 뭐 요즘엔 ETF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투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미니멀 재테크는 딱 정형화돼서 이런 재테크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재테크를 하자는 게 바로 미니멀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의 자존감과 소비 만족도를 지키는 재테크를 하자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면서 기획했던 영상들을 많이 올리지 못했었어요. 그런 영상이 어떤 게 있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풍차 돌리기 하지 마세요. 뭐 연금저축 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뭔가 재테크를 하면 이런 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재테크가 할 수 있다. 재테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기획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 시장으로 직접 딱 들어오고 어느 정도 첫 번째 영상이 터지면서 막 1000씩 이렇게 나오면서 구독자가 약간 조회수에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아무래도 다른 분들 영상과는 다르게 좀 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들. 원래는 통장 쪼개기 영상도 통장 쪼개기 하지 마세요라는 스크립트를 다 써놨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통장 쪼개기 어떻게 할까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으로 많이 봐주시는 뭐 적금 상품 비교나 이런 영상 올려야 할지 엄청 많이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정체성이 혼란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는 기간을 보내고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타협은 해서 정보성 내용도 들어가긴 할 테지만 뭐 어떤 A라는 상품을 소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영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 그리고 저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바로 다음 영상은 아니지만 영상 준비해 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미니멀 재테크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뭔가 더 궁금하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 영상 그렇게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제 이야기를 이렇게 구독자 1만이 될 때까지 그리고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구독자님들 덕분에 정말 올해 많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말 열심히 하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호호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